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벌써 9월 15일 대한민국 지금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브라질로 가보실 텐데요. 네. 앵커님께서는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 떠오르세요? 삼바! 저도 삼바거든요. 아니 네네. 그래도 축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저랑 뭔가 코드가 잘 맞으시네요. 저도 삼바 제일 먼저 떠오르고 카니발 떠오르고 이런데 또 축구로도 유명한데 네.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네. 브라질에서 바람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라? 그런 바람 아닙니다. 진짜 부는 바람이에요. 세계 6위의 풍력 발전 강국이라고 하거든요. 브라질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네. 시꺼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풍력 발전기에서 갑자기요 날개 한쪽이 뚝 하고 어머.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머. 포르탈레자 세아라주의 한 풍력 발전 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면서 풍력 발전기 타워가 소실이 됐는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네요. 네. 현지 당국은 후속 피해를 우려해서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 진단과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진짜 인명피해 없었게 천만다행이지. 혹시 저것도 이 불량품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철저히 조사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떠나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엔 스페인으로 가보시겠는데요. 앵커님은 스페인 하면 뭐가 떠오르? 오늘 왜 질문 너무 많이 진짜 오늘 긴장돼. 네, 말씀하세요. 네네. 예,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스페인 열정해라. 탱고. 죄송해요. 탱고는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 탱고예요? 무지한 거예요? 네. 스페인 하면 그 투도 있는데 맞춘 거예요? 아니, 네네. 투도 있습니다. 네네. 투도 있는데 정답은 아니고 아하. 정답은 휴양지가 많은 나라. 이것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스페인의 많은 휴양지 중에서 네. 코스타 델솔이라는 해안이 있는데 거기요? 네네. 바로 거기입니다. 네네네.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파도가 거세게 일어서 호호. 통제가 됐는데 아이들이 무시하고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16살 소년 한 명이 15m 정도까지 밀려나 버린 거예요. 어머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서 이제 구조 요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파도가 거세다 보니까 이게 헤엄쳐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허.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 뭘까요? 당시에 파도가 너무 거세게 치고 어머, 있어서 어머. 헤엄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구조요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와. 휴양객들이 저 놀러 온 분들인데 휴양객들이 각자 저렇게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마침내 소년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혹시 3주간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셨어요.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 어디 가셨지? 근데 해외 갔다 오셨는데 혹시 저 해변에 계셨던 건 아니에요? 제 나이 되면 해변보다 산속을 원합니다. 네. 근데 저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네. 세계 어디나 영웅이 있구나 싶었는데요. 네. 피서지에서 놀기에 바쁠 것 같지만 손에 손을 잡고 인간 연대가 돼서 한 생명을 구했잖아요. 네. 영웅들의 찬사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무리 인공지능 챗GPT가 나와도 저렇게 구조의 손길은 맞아요. 따뜻한 손길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멀리 있지만 스페인 영웅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 인간 사슬, 인간 띠를 만드신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파도를 혹시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위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손을 놓치면은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로 대단한 일, 영웅적인 일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간 많이 등장하지 않던 아프리카 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이 철인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중장비가 실린 트럭이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몸을 줄로 연결한 어떤 남성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면서 이 트럭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머머머. 줄 하나에 온 힘을 집중시켜서 결국 트럭을 결승선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허. 그 거리만 무려 20m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딱 봤어요. 지금 저 대형 트럭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가속배를 살짝 밟아준 거 아니에요, 조진모 교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만 끌고 가야 돼요. 지금 대회인데요. 어허. 저 대회가 바로 트럭 끌기 대회예요. 오. 리비아에 있는 팔씨름 협회에서 마련한 대회인데 팔씨름 협회도 팔씨름 협회에서 있어요. 저걸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끌려면 팔에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줄을 당겨야 되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금 앞에서 끌면서 트럭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결승전까지 가는데 20m 걸립니다. 와. 근데 20m 거리를 저렇게 끌고 가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결승전을 통과한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팔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 않으면 어려운 네. 건데 이게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대회고요. 올해 총 12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실제 우승한 사람에게는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세상에 어쨌든 저분들도 노력한 거잖아요. 저 노력한 만큼 또 결실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에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라 바쁜데 다음 나라는 또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남미로 자주 모시고 가는 것 아하. 같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한번 함께 가보실 네. 텐데요. 지난 10일에 베네수엘라에서요,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예상치 못한 이것이 돌진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돌진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뭘까요? 코앞에 다다른 결승선을 향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달리는 선수들인데요. 네. 힘차게 달리고 있는 그 순간 관중석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저렇게 경기 코스 안으로 오! 진입을 하더니 선수들과 충돌해서 선수들이 튕겨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오토바이의 정체가요, 네. 경찰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아니. 또 진짜 때마침 경찰 출신 죄송해요.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경찰 오토바이가 왜 저래요 진짜 갑자기. 다소 어이가 없는 사고입니다. 선수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던 순간이었는데 이 선수단을 호위하던 경찰 오토바이가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코스를 가로질러 진입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선수들을 들이받게 되는데 어머나. 뒤따르던 일부 선수들 충돌 지점을 피해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했지만 사고에 휘말린 선수들은 공중으로 튕겨나가서 어머머머. 이 도로에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선수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 이 사고를 일으킨 경찰 그리고 함께 탑승한 경기 심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박성배 변호사 쓸데없는 궁금증이 또 생겨났어요. 이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올림픽 같은 뭐 큰 대회 이런 대회에서는 저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만에 하나 가정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이 메달이 걸린 경기 뭐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올림픽 이런 대회에서 만약에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결승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일로 메달을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상당한 선수들이 이 대회 자체를 다시 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협회의 결정입니다만 통상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행사 경비 또는 혼잡 경비의 경우에는 경찰이 상당히 치밀한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해 두므로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데 그러네요. 외부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주최 측이 다시 한번 행사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가? 나아가 행사를 다시 한번 개최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따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하고 많은 일적, 물적 장비를 동원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를 우승자로 삼고 또 다른 경기를 다시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있다는 그렇군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 부상당한 오토바이에 난데없이 부딪힌 선수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세상에.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엔 미쿡으로 아하.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하니까 옆에 최재민 교수님 눈이 번쩍 띄었어요. 미국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막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끼 너구리가 아하. 과음을 한 겁니다. 어머나. 과음을 해서 만취한 거예요. 왜? 만취해서 쓰러졌는데 어머. 근데 문제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한 어머나.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세상에. 그때 어느 간호사가 그 새끼 너구리의 목숨을 살린 이 사연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어머나, 어머나. 하는데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도로를 가로질러서 풀숲으로 뛰어가는 너구리 한 마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머머. 근데 도로 위에는 또 다른 너구리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어머머, 예. 바로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 어머나. 그를 본 한 여성이 다가가서 옆으로 돌려서 등을 두들기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너구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쿡 소식의 대명상 미쿡 얘기하면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딱 이 시청자분들 각인돼 있는데 그렇죠. 아니 미쿡에서 13년간 사시는 동안 네. 너구리가 음주한 경우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어머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은 너구리가 음주를 했다는 거 놀라실 텐데 이유가 뭐냐면 은미 너구리 한 마리, 새끼 너구리 두 마리가 쓰레기통에 빠진 거예요. 갇혀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안에 그러니까 술에 쩐 복숭아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저 너구리 지금 이제 거의 음주 상태가 돼 있는 저 너구리가 거기에 이렇게 코를 박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술인지 뭔지 모르고 지금 삽으로 보시는 것처럼 물이 저렇게 많잖아요, 쓰레기통에. 거기서 너구리를 구해내는 장면이에요. 어머나, 저 어머나. 여성분이 너구리를 구해냈는데 한 마리는 구하자마자 너구리를 따라서 막 달려갔잖아요. 근데 다른 한 마리가 저 물속에 있는 그러니까 술에 쩐 복숭아를 먹다가 술에 이제 복숭아 절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이고, 정신을 아이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안 쉰다,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옆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 간호사분이세요. 간호사분이 몸에 물이 가득 찬 게 느껴져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랬더니 저 너구리가 깨어나게 돼요. 세상에. 그래서 호흡이 다시 되찾았고 치료를 받은 상태를 회복했고요. 네. 현재는 건강을 되찾은 너구리가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진짜 은인을 만났고요. 너구리 입장에 새끼 너구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왜 너구리 가족이 사람이 사는 인가까지 왔을까요? 민가까지 그 이유가 다 느껴지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잘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4분을 막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